서벨로, 아르곤 18, 로키 마운틴. 이미 알려준 말을 통해 한 번씩 소개했던 브랜드들이죠. 여기서 문제?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래요. 바로 캐나다에서 탄생한 브랜드들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죠. 면적만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대한민국을 100개쯤을 붙여놓은 크기예요. 하지만 인구는 고작 4천만 명 남짓으로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적죠. 다시 말해서 땅은 끝도 없이 넓은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도시보다 자연이 더 익숙한 나라예요. 그 유명한 로키 산맥, 광활한 숲과 호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비포장도로가 캐나다 곳곳에 펼쳐 있죠. 이런 환경은 캐나다의 자전거 문화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캐나다 브랜드들이 산악 자전거와 그래블 바이크에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포장도로보다는 오프로드에서 진짜 라이딩이 시작되는 나라니까요. 게다가 캐나다는 역사적으로도 개척자 정신이 강한 나라죠.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모피 무역을 중심으로 개척이 시작되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 이동을 해야 했고 때문에 강한 생존력을 요구받았죠. 이러한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캐나다의 자전거 브랜드들도 튼튼하고 모험적인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인구수는 많지 않은데 땅이 무지하게 넓은 캐나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한 자전거 브랜드 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럼 캐나다에서 탄생해 현재까지도 캐나다를 대표하고 있는 자전거 브랜드들의 재미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닭장에서 시작한 브랜드 노르코입니다. 1964년 노르코의 창립자 버트 레이스는 자전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노슨 사이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공장은 다름 아닌 개조된 닭장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루에 겨우 10대의 자전거를 조립하는 것이 초기 목표였어요. 하지만 공간이 작다고 해서 꿈까지 작았던 것은 아니겠죠? 버트는 더 나은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열정을 바탕으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1967년 긴 이름인 노슨 사이클 인더스트리가 자전거 프레임의 다운 튜브와 헤드 튜브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브랜드의 이름을 노르코로 줄이게 되었어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죠. 1966년 노르코는 첫 번째 모델인 레이를 출시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20인치 휠, 3단 기어, 그리고 길게 늘어진 안장 지지대를 갖춘 크루저 스타일의 모델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노르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캐나다 최초의 풀 서스펜션 BMX 자전거를 제작하며 새로운 혁신을 시도했어요. BMX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였고 노르코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BMX를 타고 점프를 하거나 트릭을 구사하는 라이더들에게 노르코의 풀 서스펜션 기술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초창기에는 작은 닭장에서 자전거를 조립했지만 노르코는 현재 캐나다 자전거 시장에서 약 3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산악 자전거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졌고 캐나다의 험난한 자연환경에서 테스트된 노르코의 자전거들은 세계 어디서든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어요. 현재 노르코는 125개 이상의 모델을 보유하며 전 세계 라이더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창립자 버트 루이스의 가족이 회사의 전체 소유권을 인수하면서 노르코는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장하는 브랜드, 그리고 혁신을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 닭장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었죠. 두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마리포사입니다.
1969년 시작된 마리포사는 영국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이클 선수 마이크 베리는 사이클 훈련을 하던 중 팔머를 만나게 됩니다. 마이크 베리는 이미 영국에서부터 수제 자전거 제작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함께 고품질의 수제 자전거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인 1969년 마리포사 사이클스가 탄생했습니다. 마리포사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나비를 뜻해요. 마치 나비가 바람을 타고 가볍게 날아가듯 마리포사 자전거 역시 부드럽고 유려한 주행감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리고 1970년 1월 마리포사의 첫 번째 자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도색되지 않은 트랙 자전거의 첫 번째 시험 주행은 눈 덮인 토론토 시내 도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이 자전거는 그 시작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죠. 마리포사는 대량 생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작업으로 자전거를 제작하며 철저한 맞춤형 설계와 정밀한 용접 기술을 적용해 사이클리스트들 사이에서 점점 명성을 얻게 되었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마리포사의 자전거는 뛰어난 품질과 정교한 제작 방식으로 많은 라이더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창업자였던 마이크 베리가 은퇴를 하면서 축소되었던 사업이 2014년 새롭게 재도약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인 마이크 베리 주니어가 며느리와 브랜드를 재출범시키며 가족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들과 며느리 모두 올림픽에도 출전했었던 프로사이클 선수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실제 라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면서도 전통적인 수제 제작 방식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마리포사 사이클스는 단순한 자전거 브랜드가 아닙니다. 1969년부터 이어진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라이더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자전거를 제작하는 철학을 지켜오고 있어요. 일회용 제품이 아닌 세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문을 받으며 수제 스틸 프레임 제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클링 클럽을 운영하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맞춤형 사이클링 투어를 조직하는 등 지역 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마리포사 사이클스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인 정신의 상징이자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철학을 바탕으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제 자전거를 제작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아퀼라 사이클입니다. 아퀼라는 캐나다에서 드물게 로드바이크를 중심으로 시작된 브랜드예요.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인 데니스 미저스키는 어린 시절에는 사이클 선수로 그리고 이후에는 사이클과 트라이애슬론 코치 활동을 하며 자전거와 깊은 끈을 가지고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사이클링 스포츠가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고급 맞춤형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는 부족했어요. 데니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1978년 토론토에서 레이서 스포티프라는 자전거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전거 판매점이 아니라 로드 사이클링과 맞춤형 자전거 피팅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죠. 데니스는 이곳에서 단순히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완벽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퀼라 사이클스를 만들었고 맞춤형 프레임 제작과 라이더 피팅 기술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의 아들 프랭크와 제임스는 어린 시절부터 가게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랭크는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하여 아퀼라 브랜드의 디자인과 브랜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러한 가족의 협업을 통해 아퀼라는 단순한 자전거 브랜드가 아니라 가업으로서 더욱 단단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퀼라는 대량 생산된 자전거가 아닌 각 라이더에게 맞춘 개별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철학을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아퀼라는 열정적인 사이클링 애호가와 로드레이서를 위한 로드바이크를 제작합니다.
레이싱, 타임 트라이얼, 트랙, 올라운드 등 거의 모든 타입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듯 아퀼라는 4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라이더 중심의 맞춤형 제작 철학을 이어가며 캐나다 사이클링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I'm ready. I'm gonna go. Let's go. Okay, go. 네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브로디 바이크입니다. 브로디 바이크의 설립자 폴 브로디도 역시 이민자인데요. 잠시 시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1960년대 당시 캐나다는 이민 정책을 개혁하고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당시 무려 2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이민자였던 폴 브로디는 폴란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자전거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이후 자전거 제작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1980년대에 로키 마운틴 사이클에서 자전거 프레임 제작자로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1986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로디 바이크스를 설립했죠. 초기에는 주로 맞춤형 스틸 하드테일 산악 자전거를 제작하며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슬로핑 탑 튜브 디자인을 개발하여 밴쿠버 지역 특유의 산악 지형에 적합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폴 브로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산악 자전거 프레임 디자인에 혁신을 가져오며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프레임은 뛰어난 내구성과 강도를 자랑했고 캐나다의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어요. 브로디 바이크스는 점차 북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폴 브로디는 디자인과 기술적 혁신을 인정받아 2005년 산악자전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어요. 이 명예의 전당은 1988년 콜로라도주 크레스티드 뷰트에서 설립되었으며 산악자전거 역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폴 브로디의 업적과 영향력이 산악자전거 씬에서 대단했다고 해요. 현재까지도 브로디는 20개 이상의 자전거 모델을 출시하며 로드, 산악,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 등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지막 브랜드는 랜디아치입니다. 사실 랜디아치는 자전거보다는 스케이트보드와 롱보드 제품으로 더 유명하죠? 브랜드의 시작이 스케이트보드였거든요. 1997년 두 명의 친구 마이클 페러슨과 에드 스탠스는 단순한 이유로 스케이트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게 너무 지루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타고 싶은 보드를 직접 만들자 했죠.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평범한 스케이트보드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곧바로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롱보드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다운힐 레이싱을 위해 더 크고 튼튼한 보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스키 경주 창고에서 첫 번째 보드를 생산하면서 랜디아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보드는 기존 스케이트보드와는 완전히 달랐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업계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다운힐 프리라이드 스케이팅의 선두주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로 충분히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더 멀리, 더 빠르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인간 동력 이동 수단, 바로 자전거로 관심이 옮겨갔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랜디아치의 자전거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시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커뮤니티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출퇴근할 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 재미있는 자전거를 만든 거죠. 하지만 점점 더 긴 거리를 가고 싶었고 새로운 지형을 탐험하고 싶었던 이 두 사람의 모험 정신은 도시형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고성능 로드바이크, 그래블바이크, 하드테일 MTB까지 만들도록 이끌어갑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는 자전거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밴쿠버의 독특한 지형을 고려해서 설계한 덕분에 랜디아치의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모험의 도구가 됐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스케이트보드 한 대를 팔 때마다 나무를 심는 One Board, One Tree 캠페인을 진행했던 랜디아츠는 자전거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죠. 이제 랜디아츠는 단순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브랜드가 아닙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간 동력 이동수단의 가능성을 넓혀온 혁신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스케이트보드로 시작해서 자전거까지 랜디아츠는 항상 모험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새로운 모험을 위한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들은 각기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바로 도전과 혁신입니다. 각장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된 노르코, 거친 자연을 사랑하며 세대를 이어가는 마리포사, 맞춤형 자전거로 차별화된 철학을 펼친 아퀴라, 산악 자전거의 혁신을 이끈 브로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에서 시작해 자전거까지 확장하며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랜디아츠까지. 이들 브랜드는 모두 자연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모험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해 나갔고, 그것은 단순히 자전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들, 가보지 못했던 곳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친구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산을 넘어갈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바람을 가르는 속도감을 선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하는 자전거.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험난하고 거칠어도 여러분의 자전거는 언제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 그리고 도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의 에너지와 영감을 줄 거라 믿어요. 캐나다의 자전거 브랜드들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모험은 언제나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모험,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다음에 저랑 또 함께 모험을 떠나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따르릉